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은이에요. 저와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재혼이라고? 이렇게 빨리? 은서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강 씨는 지은이의 인사를 듣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두 사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하라니. 나는 너희 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너희 둘을 축복할 마음이 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왜 아가씨 어머니야? 난 당신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이해해달라고? 네가 내 아들과 가정을 깨뜨리고도 뻔뻔하게? 내가 너희를 이해하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강은순입니다. 오늘은 의사인 제 아들 민재와 며느리와 관련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자식이 실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아들 민재가 힘들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다시 받아줘야 할지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갈등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강 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강 씨를 찾아온 사람은 어린 손주 둘을 데리고 온 며느리 은서뿐이었습니다. 은서는 두 아이를 돌보며 어머니의 병간호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반면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 SNS에는 여행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재는 세미나를 이유로 병원에 한 번 방문한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은서의 정성 어린 간호에 감동하면서도 자식들의 무관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밥은 드셨나요?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죽 좀 더 드셔야 해요. 그래야 빨리 회복하실 수 있어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죽을 떠먹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종이로 만든 모자를 쓰고 서로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은서야. 너도 힘들 텐데 이렇게 와서 간호까지 해주고 손주들도 데리고 다니려면 얼마나 피곤할 텐데. 강 씨는 흐린 눈으로 은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셔야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강 씨는 은서의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가슴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외로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재 오빠도 많이 바쁘잖아요. 일 때문에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재가 병원에 다녀간 뒤로는 연락 한 번 없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은서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나를 챙겨줘서. 그런데 민재는 왜 이렇게 무심한 건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하고 다정하더니 이젠 너무 멀게 느껴진다. 강 씨는 조용히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은서는 강 씨의 손을 잡고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재 오빠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곁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 씨는 은서의 위로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며느리를 보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강 씨는 마음속으로 회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민재와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이 자는 사이에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들의 웃음소리에 모든 고된 일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이 지금의 무관심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 은서가 의사인 아들 민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강 씨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은서가 유치원 교사라는 이유로 의사인 아들이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서의 성실함과 진심을 보고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서는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그 마음은 강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서는 아이들이 잠들자 조용히 강 씨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은서야, 너는 힘들진 않니?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나까지. 내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구나. 은서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도 어머니처럼 사랑을 주고받고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거예요. 강 씨는 은서의 진심 어린 말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병실 안에서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에 감동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자식들에게서 느끼는 상실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놀란 듯 얼굴을 들며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세미나 끝나서 잠깐 들렀어요. 강 씨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맙구나. 은서는 민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는 시간이 좀 되나요? 아이들이 오빠를 많이 보고 싶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주말에도 일정이 좀 있어서. 미안해. 나중에 시간이 나면 꼭 갈게. 강 씨는 짧은 방문을 마치고 급히 병실을 떠나는 민재의 모습을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서운한 마음에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개월 후 강 씨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에도 며느리 은서는 변함없이 지극정성으로 강 씨를 간호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와 어머니를 돌보고 퇴원 후 힘든 재활 훈련에도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오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곧 예전처럼 건강해지실 거예요. 은서는 강 씨에게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 씨는 은서의 말에 힘을 얻으며 재활 훈련을 견뎠습니다. 은서의 헌신은 그녀에게 큰 위로였고 힘든 재활 기간 동안에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강 씨는 아들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외모에 통 관심이 없었던 민재가 요즘 들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서와 처음 연애할 때처럼 머리 모양과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강 씨에게는 매우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세미나를 이후로 오랫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강 씨는 우연히 친구로부터 민재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강 씨에게 민재가 최근에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상당히 나이가 어려 보였고 민재와 함께 다니는 모습이 다정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우리 민재가 그런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녀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강 씨는 결국 아들을 불러내어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재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 근처 카페로 나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민재는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에요? 바쁘겠지만 할 말이 있으니 꼭 나와라. 중요한 일이야. 강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 나갈게요. 카페에서 민재를 기다리며 강 씨는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어떤 변명을 할지 아니면 솔직히 털어놓을지 몰랐습니다. 잠시 후 아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부르다니. 민재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강 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 요즘에 만나는 여자 있니? 엄마 친구가 너랑 어떤 어린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 그 아이랑 무슨 관계야? 민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친구예요. 특별한 사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만나는 친구일 뿐이에요. 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그런데 엄마 친구 말로는 그 여자랑 꽤 다정해 보였다고 하던데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니? 민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그냥 친구라니까요. 나이도 좀 어려서 그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아무 일도 없어요. 엄마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강 씨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재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너도 알다시피 은서가 얼마나 너를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알잖아. 그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돼.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서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친구일 뿐이라니까 은서한테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강 씨는 그 대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진짜이길 바란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믿고 싶어도 요즘 내 태도가 이상해서 걱정이 된다. 은서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행동해줘라. 민재는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갈게요. 일도 많고 바빠서요. 엄마도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잦은 외박과 집에 소홀했던 민재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 은서와의 이혼을 결심한 아들은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은서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결국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강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 씨는 적극적으로 이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민재와 대화하려 했지만 아들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씨는 민재에게 정면으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민재야, 이혼이라니. 내가 정말 그렇게 결정한 거니? 너희 가정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 강 씨는 애타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 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은서와 나는 서로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끝내는 게 맞아요. 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은서가 얼마나 너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는지 알잖아. 너도 알지 않니? 너의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은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혹시 그 여자 때문인 거니? 내가 만났다는 그 어린 여자 말이야. 정말 그 아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거니?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은서와 저의 문제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서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강 씨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은? 아이들이 겪을 고통은 어떻게 할 거니?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은서도 내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왔잖아. 민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은서도 이제 알 거예요. 강 씨는 민재의 무정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며칠 후 은서와 아이들이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마지막 짐을 챙기며 강 씨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이들은 제가 잘 돌볼게요. 어머니께서도 건강 챙기세요. 민재는 그저 무심한 눈으로 짐을 정리하는 은서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돈도 받았으니 이제 됐지? 서로 깔끔하게 끝내자고.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은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은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알아. 너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은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셨는데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도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강 씨는 은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서야, 부디 잘 지내라. 아이들도 잘 부탁한다. 언제든 힘들면 나한테 와. 나는 내 편이야.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은서의 손을 잡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강 씨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언제나 너희를 응원할게. 잘 지내고 꼭 건강해야 해. 은서와 아이들이 떠난 뒤 강 씨는 텅 빈 집안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빈자리를 느끼며 은서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민재는 더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강 씨는 가족이 산산조각 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강 씨는 아들 민재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재가 집에 잠시 들렀을 때 강 씨는 그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잠깐 앉아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강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또 무슨 말이세요? 이혼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요. 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은서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쥐어주고 쫓아내듯이 이혼한 게 마음에 걸리지 않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니? 은서가 너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면서도 말이야. 민재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우리 둘 사이의 문제였어요. 은서도 이해했을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면 충분히 받은 거 아닌가요? 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행복. 민재야, 내가 말하는 행복이 대체 무엇이니? 가정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은서에게 그렇게 모질게 굴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쥐어주며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민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강 씨의 눈을 피했습니다. 강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은서는 너를 위해 그리고 너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쉽게 모든 걸 끝내버리면 은서와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민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만 좀 해요. 저도 제 나름대로 힘들었고 은서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강 씨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한번 간절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내 엄마로서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은서와 아이들에게 한 행동은 절대 옳지 않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 씨는 그를 바라보며 더 이상의 말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은서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시렸고 아들 민재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은서를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 씨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은서와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 민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강 씨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는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은이에요. 저와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강 씨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재혼이라고? 이렇게 빨리? 은서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은이는 민재의 팔을 잡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강 씨는 지은이의 인사를 듣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두 사람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하라니. 나는 너희 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민재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랑 저 결혼하려고 해요. 상견례도 곧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강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상견례?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할 거라 생각했니? 너희 둘을 축복할 마음이 나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지은이라는 여자는 민재 뒤에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일에 관계도 없었어요. 저희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는 우리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강 씨는 지은이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아가씨 어머니야? 난 당신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이해해달라고? 네가 내 아들과 가정을 깨뜨리고도 뻔뻔하게? 내가 너희를 이해하라고.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거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아요. 지은이랑 그때 단지 연락만 하고 지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도 되나요? 엄마가 오해한 거예요. 강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은서와 내 손주들에게 저지른 배신을 생각해봤니?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지은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은서 씨랑 이제는 남남인데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은서 씨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강 씨는 지은이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다니? 네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 과거가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주들의 가정이었다. 그걸 이렇게 쉽게 깨뜨리고도 너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민재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그냥 연락하던 사이였어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엄마가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은이랑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강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와 지은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의 결혼을 축복할 마음이 없다. 너희 둘이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강 씨는 민재와 지은이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민재는 지은이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 씨는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결국 민재의 거듭된 요청과 압박에 마지못해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열리던 날 강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민재의 강요로 오게 된 자리였지만 강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민재와 지은이 그리고 지은이의 부모와 마주했습니다. 강 씨는 인사를 건네는 것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지은의 부모가 먼저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딸이 아직 젊고 결혼은 처음이라 서툴 수 있겠지만 둘이 무리 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딸 같은 사람 만난 건 민재군이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그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오만함은 강 씨의 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에는 굳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저 제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강 씨의 말을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젊고 예쁘니 이혼남이지만 의사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점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은의 어머니도 끼어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과거에 얽매여 살아요? 저희 딸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민재와 결혼하게 된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지은의 아버지가 말을 이어가다가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은이가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을 때는 조금 걱정했지만 그래도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오게 되었으니 잘 된 거죠. 강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이 자리에 나온 거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당신들 밑에서 자란 딸이니 가정을 깨뜨리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군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지은의 부모는 얼굴이 붉어지며 강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민재를 좋아해서 그런 거지. 의사 아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딸을 탓하시는 건가요? 지은도 뻔뻔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민재 오빠를 먼저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희도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강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고? 내가 말하는 행복이 다른 사람들의 불행 위에 세워진 거라는 걸 모르는 거니?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군. 내가 이 결혼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지은의 아버지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우리 딸이 먼저 대시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강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의 부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죠. 당신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딸이니 가정을 깨뜨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겠죠. 내 아들이 당신 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건 내 아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 결혼을 추진하겠다고? 정말 뻔뻔하군요.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지은이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은이랑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의 결정이 바뀌지는 않아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나는 너희의 무책임과 이기심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내 손주들과 은서에게 상처를 주고도 뻔뻔하게 행복을 찾겠다는 너희를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니? 내가 널 안 보고 살면 살았지. 나는 이 결혼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강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지은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재 씨, 그냥 가게 두세요.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민재는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습니다. 강 씨는 상결례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방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내 아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녀는 민재의 미래를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더 이상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와 손주들의 소식이 없어 걱정된 강 씨는 며느리 은서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개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 씨는 어떻게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며느리 은서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 손주들은 잘 있나? 그녀는 은서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미용실은 그대로 있었고 힘겹게 미용실에 도착한 강 씨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은서 소식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미용실 주인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강 씨의 얼굴에서 간절함과 고통을 읽고는 결국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은서 연락처는 바뀌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지 손주들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은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꼭 전해주세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며칠이 지나도 답변은 없었습니다. 강 씨는 밤마다 핸드폰을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전화가 오면.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과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강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그녀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서예요. 강 씨는 한순간 울컥했습니다. 그간 억누르던 감정이 폭발하듯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서야, 잘 지내고 있니? 밥은 먹었고? 손주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은서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사실 어머니께 연락드리기가 망설여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혼에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강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엄마가 다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인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은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다만 제가 너무 지쳤어요. 민재 씨와의 일도, 그리고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니 감사해요. 강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지내고 있니? 내가 찾아가도 되겠니? 아이들도 보고 싶고 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 은서는 살짝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오시는 건 제가 너무 초라해서. 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라하다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딸이나 다름없다. 내가 널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 말로만 딸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엄마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은서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저희를 이해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큰 위로가 돼요. 강 씨는 한숨을 쉬며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은서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 너는 내 손주들을 잘 돌보며 지내거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테니. 그렇게 통화가 끝난 후 강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은서를 찾은 기쁨과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이젠 어떻게든 은서와 손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강 씨는 약속한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은서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열리고 은서가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고 강 씨는 두 손주를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애기들 많이 컸구나. 강 씨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서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강 씨는 손주들을 돌보며 은서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서 앉아라, 은서야. 힘들었을 텐데 와줘서 고맙구나. 은서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 씨는 그런 은서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서야,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애들을 돌보고 있다는 걸 알기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야. 민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은서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아이들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민재 씨의 일은 이미 끝난 거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가끔은 어머님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너무 그리워요. 강 씨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는 나에게 딸이나 다름없단다. 나는 내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강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서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야. 너와 아이들이 이 돈으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구나. 큰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자랐으면 해서 말이다. 은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강 씨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격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말거라.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동안 내 아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너잖니. 이제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나는 그저 너와 아이들이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은서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 씨는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 그저 아이들을 잘 키우고 너도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면 돼.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면 나를 찾아와.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은서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울게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강 씨와 은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며 다시금 가족으로서의 끈을 되찾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강 씨는 은서와 손주들을 떠나보내며 그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강 씨의 눈에는 비록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은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다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서는 어머니 강 씨가 준 돈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멀리서도 은서의 행복을 응원하며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 후 강 씨의 집 앞에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벨이 울리는 순간 강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준 큰돈이 결국 민재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던 집은 원래 강 씨의 소유였고 지금도 명의는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혹여 민재가 또다시 무책임하게 재혼을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강 씨는 그 집을 시세보다 낮게 내놓고 빨리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순수하고 사랑스러웠던 아들의 모습이 떠오르긴 했지만 지금의 민재는 실망과 아픔만 남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러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수척한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고단함을 짐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은서한테 큰 돈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도 파신다고. 강 씨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겠니? 내가 그동안 내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니?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어리석지 않게. 강 씨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다시는? 민재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매번 내 실수를 내가 해결해 줄 순 없어.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 저를 떠났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써버리고 결국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항상 명품 타령만 하던 지은이에게 하나 둘씩 사주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었나 봐요. 강 씨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결과야.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 민재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은서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면접 교섭권을 통해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은서와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정말 미안해요.
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내가 만든 일은 내가 감당해. 난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어. 어서 가봐라. 더는 할 말 없다. 문이 쾅 닫히자 민재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민재는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만 아무 대답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멀어지는 민재의 발소리를 들으며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의 초라한 뒷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민재야, 잠깐만.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재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들어와. 얘기 좀 더 해보자. 거실에 앉아 강 씨와 마주한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요. 은서와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 시간이 전부라는 게 너무 괴롭지만 그 시간을 지키며 노력하고 있어요. 강 씨는 그의 말에 담긴 간절함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진심이라면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봐. 이번에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거야. 몇 달 후 민재는 면접 교섭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서먹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아빠를 기다리게 되었고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아이들을 돌려보낸 후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서야,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제발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은서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변했다면 아이들이 너를 통해 알게 될 거야.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해. 나도 알아. 그래서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 다시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 후 민재는 은서의 말처럼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흐르며 민재는 두 아이와의 시간을 꾸준히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쉬는 날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고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며 점차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중 둘째는 어느 날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랑 이제 같이 사는 거야?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절대 떠나지 않을게. 그럼에도 은서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그녀는 민재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 넘게 그를 지켜보며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직접 준비한 저녁 식탁에서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많이 부족했어. 이제는 내가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할게.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진심이 담긴 민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마음을 조금 열고 다시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재결합 후 민재와 은서는 가족으로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조금씩 믿음을 쌓아갔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강 씨 역시 멀리서 아들의 변화와 가족의 회복을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들이 모든 걸 잃고 돌아와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길 원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고 단호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끝없이 실망만 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제 결정을 이해하며 가족을 위해 내린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더군요.
부모란 결국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설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존재이니까요.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